시작할게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대륙판과 해양판에서 배웠었는데 이 대륙판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꺼워요. 두께가 두껍고 대신 밀도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거죠? 네네.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수업을 했고요. 네, 제가 녹화 당일에 수업했습니다. 제가 까먹었나 싶어가지고. 네네. 오프라인 수업 때 다 했던 네. 내용인데 우리 네. 학생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 해양판은요 좀 얇아요. 좀 얇은데 대신 밀도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밀도, 두께는 그냥 내비두고 밀도를 일단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판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원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 이거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하는 건데 이 아래 있는 두 개 같은 경우는 이 판 자체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섭입하는 판이 섭입하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하나는 해령에서 이 높이 차이 때문에 판을 밀어내는 힘까지 작용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지구에는 판이 여러 조각이 존재하는데 이동하는 속도가 어떨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리고 빠르고 느린 게 아니라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속도면 우리 물리 선생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 방향과 빠르기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도가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판끼리 봤을 때 모두 다 일치할지 아니면 뭐 다 제각각일지. 다르겠죠. 그쵸, 다 다르겠죠. 네, 그 라면 끓을 때도 보면은 그쵸, 라면 끓일 때 뽀글뽀글거리는 게 어디는 막 네, 어디는 막 빠르게 막 뽀글되고 막 한쪽만 끓여질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실제 지구도 이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부딪히거나 그쵸, 서로 그 부딪히기도 마찰이 하겠고 일어나거나. 서로 또 방향이 다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찢어지겠네요. 그 속도가 달라서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멀어지거나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판의 경계라고 하는데 오늘 그 경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게 전 세계에 있는 판의 모양을 모식도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판의 경계들, 이런 판의 경계들에서는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속도가 다들 다른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한번 보여주려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없는 거죠, 저거 막 태평양 판은 1년에 10cm. 아마 이 정도로 아마 실제로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아마 출판사에서도 아무 그림만 넣진 않을 텐데 아마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 태평양 연간 10cm면 네. 끝에서는 진짜 10cm가 막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판이 움직일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해구에서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섭입하여 소멸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이 자세한 내용을 이제 우리 판의 경계를 공부해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판의 경계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발산형 경계. 발산이란 말, 멀어진다, 서로 퍼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수렴한다, 만나는 지점입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요, 이거는 이 만나고 멀어지고가 아니라요, 서로 지금 보면 이동 방향이 인접하는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자, 이런 경우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데요. 스치는 거네. 보존형. 그렇죠. 그래서 이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생기냐면요. 발산형 경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판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빠르기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네, 빠르기도 그렇죠.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방향이 지금 이 부분은 방향이 달라요. 완전 스치네. 네, 이 부분은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요. 실제 이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속력이 다를 때, 방향은 같은데 속력이 다를 때,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건데
우선은 아까 해양판, 대륙판 얘기를 했었죠. 네. 네.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 발산이 일어나면요, 그 지역에서는 해령이랑 열곡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각이 생성돼요. 멘틀이 상승부에 있으니까 지각이 생성돼서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대서양 알죠?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다들? 네, 들어본 들어봤습니다. 것 같아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고 있다라고 네. 말하면서 그 사이에 그 계곡이 점점 계곡이- 네, 그 커진다고. 홍해였나? 그 이상한 뭐 바다 같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게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저도 어디선가 주워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로 대륙판과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도 그 아마 있고, 음. 네, 그래서 열곡대가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는 형성되고요. 여기 역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멘틀 대류의 상승부이기 때문에 지각이 계속 생성되고요. 그 계속 지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각이 되는 어우, 거예요? 지각해서 이제 조퇴하셔야 되겠네요. 지각하고 조퇴하면 이거는 거의 학교를 효율적으로 다닌 거라고 할 수 있을지. 자, 출석은 되네요. 근데. 뭐지 이 발산형 경계가 라면 끓일 때 중앙부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본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커다란 수조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나무 도막을 띄워놔요. 2개를 붙여놓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만. 그렇다 보면 여기 가열되는 부분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요. 저기 화면이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친구들한테. 마우스 안 아, 보일걸요? 그러겠네요. 이쪽에 안 보이겠네. 그러면 옆에다가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다시.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일걸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물이 있고 나무 토막 있으면, 자, 이 지점. 네, 이 지점. 그래서 네,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주변보다? 네, 네, 낮아지니까 끌어오르죠. 상승하겠죠. 네. 상승하다 보면 우리 물을 끓는 원리와 똑같이 얘네들이 이제 여기 계속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류도 이 원리로 일어난다 해서 같이 문제도 풀어봤었습니다. 나무도막이 이제 멀어지는군요. 그쵸? 와, 훌륭해요. 나무도막은 이제 서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은 멘틀이라 할 수 있고 나무도막은 대륙이라고, 판이라고 할 수 있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수렴형 경계예요. 자, 얘네는 종류가 하나 더 많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까는 해양 대륙이었구나. 네, 해양 대륙이 없고 그러게요. 해양판과 대륙, 대륙판 사이에서 발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나 보네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해양판, 대륙판 구분하는 게 그 지각을 대부분 차지하는 이게 대륙 지각인지 해양 지각인지에 따라서 좀 이름을 붙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거기 지각이 생기는 데니까 네, 밀도가 그쵸. 비슷한 거야. 생기는 밀도도 비슷하고 결국 대륙 내부에서 얘네가 대륙 내부에서 발산이 일어난다 하면 얘네가 이제 멀어지면서 가운데 다시 새로운 바다를 그러네요. 형성하거든요. 왼쪽에는 네. 해양 지각 만들고 오른쪽에는 대륙 지각 만들 리가 없네요. 네, 무조건 해양 지각만 만들어요. 어. 올라오면서 해양 지각만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대부분. 네, 대부분 제가 아는 한 일단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대륙판하고 해양판 그 사이의 발산형은 거의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옛날에 뭐 판기암 뭐 이런 거 배웠을 때 대륙은 거의 없어지지 않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계속 같은 비율로 떠 있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대륙이요. 지금 계속 뭉쳐졌다가 분리됐다가 뭉쳐졌다가 분리됐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그래서- 둥둥 떠 있는 지방층. 네, 맞아요. 약간 둥둥 떠 있는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따 이제 수렴형 경계하면서 배울 거지만은 뭐 대륙판끼리 부딪혀가지고 산맥을 형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형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수렴형 경계 해봅시다. 자, 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요, 해구가 형성돼요. 마리아나 해구라고 다들 들어봤죠? 왜? 네, 네, 제일 네. 깊은데 제일 제일 네, 제일 현재까지 발견된 제일 깊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마리아나 해구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결국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요. 얘네는 밀도가 둘 다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나마 더 큰 놈이 아마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자 제일 아래 거부터 볼게요.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부딪혔어요. 이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벼우니까 깔아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무거운 밀도가 작으니까 멘틀로 진입하기가 힘들고 대신 이제 얘네가 충돌하면서 퇴적물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퇴적물들이 그대로 융기해 버려서 스콕 산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을 보면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 뭐 얘네들은 판의 섭입과 소멸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판의 충돌이에요. 조금만 차이가.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그 대륙판과 대륙판의 예고요. 인도가 그 유라시아랑 꽝 부딪히면서 네, 맞습니다. 밀려 올라간 거 아니야? 자, 원래는 예전에는 그렇죠.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가 점점 북상해가지고 부딪혔대요. 그리고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우는 우리 해구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스콕 산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스콕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이 남아메리카의 거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판이 섭입을 하기 때문에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 등교해서 같이 다룰 건데,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은 대부분 화산 활동 물론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다른 원인으로 마그마가 생겨서. 하지만은 대부분 지진만 일어난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형 경계인데요. 와, 이거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산안드레아스 단층 다들 예, 영화로도 아주 유명하죠. 네, 들어봤는데 아메리카인가요? 미국 네, 미국 저기 맞죠? 네, 그죠?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쪽인데 자, 이 GTA 산안드레스 맞을걸요? 네, 그거 맞을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해령 사이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달라져서 이 구간이 단층이 생기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 둘 다 일어나고요. 제가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예시여서 쉽게 찾아왔는데 이거 찾다가 진짜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진짜. 있어도 관심도 없겠다. 바닷속에서 뭐 뭔 일이다. 네, 진짜.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사실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져 연장선 느낌으로. 그러면 바다로 이어지는데. 얘는 왜 해양판이고 얘는 대륙판일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엄청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평소에 아무 생각 없다가 이걸 찾아보면서 저도 엄청 뒤져봤어요. 하니까 같은 판이더라도 이제 그 경계 주변부가 대륙이 좀 더 많으면 대륙판, 근데 해양이 좀 많으면 이제 해양판 이런 식으로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판은 대륙판이다, 얘는 해양판이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그 경계에서 이쪽이 뭐 바다 쪽인지 대륙 쪽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판이 무슨 판이냐 이런 거는 질문이 안 들어오고요. 사실적으로 그냥 이런 경계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지형이 발달하는지 이 정도까지만 잘 알아두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 부분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과제를 올려준 거를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지금 뉴질랜드에 지진이 네. 일어났잖아요. 네. 예전에 후쿠시마 때 네. 그때 한 2주 전쯤에 그쪽에서 규모가 큰 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한 일주일 남았다고 하거든요. 대비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맞물려 있긴 한 거긴 하죠. 완전히는 아니지만. 뉴질랜드 쪽하고 아까 그 판의 그림이랑 같이 볼까요? 한번 판의 그림을 보면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후쿠시마 그 쌓아놓은 거 또 내려갈까 봐 걱정이네요. 흘려보낼 수도 있고. 진짜. 그럼 뉴질랜드가 이쪽이죠. 네네네. 둘이 이제 같은 뭐 필리핀 아래쪽이 판. 아래쪽. 네, 이쪽이 아래. 여기. 거기. 판에 가려서 연관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같은 이제 판도 있고 또 이 키보드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연인가? 근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이게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막 포항 지진 났을 때도 뭐 그 전에 옆에서 지열 발전소인가 그걸 지어가지고 그거 영향으로 포항 지진이 난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양의 관계, 인과관계로 이렇게 조사 연구가 있던 것 같던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물론 관계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지구 내부를 직접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진파 탐사를 이용해서 얘가 그냥 어떻게 대류하는지 온도 추정 이런 걸로 많이 탐사를 하는데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어쨌든 일단 다들 한동안 조심하는 게 싶기도 하네요. 집 밖은 위험하니까 이제 이불 속에서. 네. 일본 네. 안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 가면 4주를 난리잖아요. 자가격리하느라 이제 2주씩. 그렇죠. 네, 그냥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각자 과제를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